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부자 된 사람의 죽전 부인입니다. 오늘은 미연준 회다채 매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비드19 현황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줄어들지를 않고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옛날보다 사망자 숫자가 현격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에 걸려도 사망자 수가 예전만큼 그 직선 선형을 따라서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걸 치료하면서 어떻게 하면 배합을 해서 좀 더 낫게 할 수 있는가를 각국에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전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원 소스, 그러니까 리소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약해진 게 아닌가, 이런 뭐 사견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브라질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137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브라질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브라질 대통령도 걸린 것 같다,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또 있습니다. 인도 56만 7천 명입니다. 인도는 계속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18만 명, 사우스 아프리카, 이게 뭐냐, 어디냐면 남아공이죠. 여기도 14만 명이 걸렸습니다. 온도와 무관한 지금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난감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은 가장 많이 걸려 있고 268만 명입니다. 왜 미국을 중요하게 보냐면, 미국은 경제 1위 대국으로서, 그다음에 실제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죠. 그래서 그 발행한 것들이 전 세계 각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추이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자, 셰일 선구자 체사피크 회사가 파산되었습니다. 자, 체사피크 회사는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었고 1만 달러까지 찍은 이후에 11.85달러로 폭락을 했습니다. 자, 체사피크는 90억 달러 이상의 부채가 있고 이자를 갚지 못할 정도로 현금이 메말랐습니다. 현금은 8,2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자, 10만 달러를 그냥 산술적으로 1억이라고 봤을 때 얼마죠? 800억 정도가 되나요? 그렇죠. 800억. 그러니까 1200원으로 계산했을 때 한 1000억이 좀 안 되는 돈이네요. 이렇게 큰 규모 회사가 이 정도밖에 돈이 없으니까 현금 흐름이 메마르게 됐겠죠. 그래서 손실 규모는 2100만 달러에서 83억 달러. 불을 지핀 게 뭐죠? 코비드19입니다. 뭐 어떤 거죠? 유가가 폭락을 했죠. 쭉 떨어져서 0원 밑으로 떨어진 거죠. 이때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채권자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자, 주가를 한번 보시죠. 이걸 보시면 지금 요 밴드에 있고요. 이 금액을 보시면 10배, 40배, 60배, 거의 한 70배, 요 밴드고, 여기는 한 100배 되겠네요. 만약에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1억으로 가정해 봅시다. 1000만 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얼마가 남죠? 10만 원이 남습니다. 이것도 하이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오일을 중간에서 셰일에 엮여 있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단가를 계속 원래 옛날에 셰일 단가는 80에서 90달러였습니다. 이 단가를 반으로 줄였죠. 40에서 50달러.
계속 기술 발전해서 이렇게 했는데도 적자가 났던 거죠. 이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0달러대를 유가가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죠. 그래서 주가가 날아갔고 떨어지니까 주가는 그대로 곤두박질을 친 겁니다. 그리고 파산에 이른 겁니다. 자, 다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요. 자, 보안법을 집행할 중국 정부 국가보안처가 홍콩에 생기고 홍콩 정부 내에도 국가안보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자, 홍콩에 대한 무역 지위 박탈 예고했던 미국은 자, 이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비자 제한도 하겠다고 했고요. 자, 미국 입장입니다. 미국 상무부에는 홍콩 특별지위 박탈을 합니다. 예, 이분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고요. 자, 어떤 걸 하냐?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인해 민감한 미국의 기술이 중국 군이나 국가안전보위부로 전용될 위험이 커졌다.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홍콩인들은 미국 갈 때 미국 비자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무역에도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대한 국방장비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어디서? 미국이죠. 미국에서 중단했으며 이런 내용들도 특혜 내용들도 다 중단됐습니다. 수출 면허 예외 적용 등 이런 것들이 다 미국이 중단을 시켰습니다. 자, 홍콩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세계적인 금융 허브에서 중국을 위한 그런 조그만한 섬으로 바뀔지 참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자, 또 다른 소식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건 뭐죠? 스타벅스죠. 스타벅스, 페이스북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 스타벅스가 고객이죠. 페이스북에는 페이스북엔 광고를 하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혐오 발언에 대해서 페이스북 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자 어떤 운동이 벌어졌냐면 광고를 하지 않겠다라는 기업들의 광고 중단 행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페이스북에 광고를 많이 한 유기업체고요. 7위는 P&G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1,100억 원, 여기는 똑같이 1,1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보이콧을 선언한 업체는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코카콜라, 디아지오,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리바이스, 혼다, 유니레버, 버라이즌, 허쉬 현재까지 한 150여 건에 이르고 있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혐오 내용이나 정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중단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객이 빠져 나가면 어떻게 되죠?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고 아까 보셨죠? 여기는 왜 내렸을까요? 여기는 왜 내렸을까요? 매출이 줄고 이익이 줄어서 적자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내린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 연준의 회사채 매입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미 연준에서 회사채를 매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자, 회사채 직매입 이거는 처음으로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저번에도 있던 일일까요? 2008년 리먼 사태 금융위기죠. 금융위기 때도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회사채를 직접 매입했습니다. 회사채 직접 매입. 회사채가 뭐라 그랬죠? 기업이 발행한 사채입니다. 기업이 발행한 사채, 즉 돈을 빌리는 거죠. 어디서? 연준에서. 그럼 어떻게 되죠? 돈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자세히 보시죠. 자, 미국 연준이 공개한 회사채 매입 명단에는 총 794개가 포함되었으며 상위 10개 애플, 버라이즌 등 IT 기업, 이거 웃기지 않나요? 애플이 얼마나 많은 현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요타 자동차, 미국 법인과 폭스바겐, 다임러, 포드, GM 이런 자동차 업계는
살려야죠. 동감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매입한 회사채는 AT&T. 여기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KT나 SKT겠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으로 각각 1,600만 달, 192억 원치 산 거죠. 그리고 케이블 방송사 160억 원, 건강보험사, 월마트 100억 원, 주류 생산업체 100억, 포드 97억, CVS 헬스 93억, 보잉 92억. 이런 데 살려야죠. 제약회사 에브비 89억 원. 자, 보시면 이런 기업들은 미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살리겠다. 살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위기가 끝날 때까지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 이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사주는 기업들은, 등급이 낮은 기업들은 어떻게 하죠? 미안하다. 예. 회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의미입니다. 요게 언급된 기업들은 살려야겠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SMCCF에서 유통시장 기업 신용기구에서 자 500조 원 정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9월 30일로 종료해죠. 버텨라 이거죠. 이때까지는 뭔가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유가 가격입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지금 39불이고 지금 쭉 내린 것들을 내려서 이렇게 진행된 것들을 요 구간에서 어마어마하게 손해가 난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 기업뿐만이 아니라 저 기업에 투자한 그런 채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타격을 받겠죠. 도미노입니다. 도미노.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거고, 결국은 이제 유가가 고유가가 되면 다시 이런 셰일 업체들은 굉장히 다시 탄력을 받고 주가가 상승을 해서 다시 한번 황금기를 얻을 수 있겠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고, 기본적으로 고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버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디폴트를 선언한 겁니다. 자, 요약입니다. 미 연준 회사채 매입의 의미입니다. 자, 코비드-19 확산 조짐에 따라 대규모 파산을 막겠다는 거죠. 메시지는 이거예요. 정확하게 메시지는 대규모 파산을 막겠다. 어떻게? 최초로 직접 사채죠. 회사에서 발행한 거니까 사채를 매수해 주겠다. 누가? 연준에서. 자, 그러면 살 기업들은 살아라. 리브 하라는 거죠. 자,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미 연준이 매입을 하고요. 기업들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현금, 캐시가 생기죠. 이 캐시가 생기기 때문에 불황이 지속돼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기르라는 거죠. 회사채 매입을 못하는 기업은 어떻게 되죠? 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살려야 될 기업들은 살리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고용 효과 문제도 있고 연계된 기업들과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회사가 너무 좋더라도 굉장히 시중도가 너무 떨어져 있거나 회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놔두겠다는 거죠. 자, 트럼프 재선을 위해서 먼저 지금 주가를 올려놨습니다. 거의 코비드-19 위기 이전 상태와 거의 동일하게 올려놨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좋으면 역사적으로 최초로 회사채 매입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건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타격을 많이 받은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고요. 계속 이런 기업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그건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뭐 이동 제한이나 이런 것들도 걸려 있고, 그런 기업들이나
아까 말한 유가가 폭락해서 이런 기업들이나 전통 제조업이나 뭐 다 걸려 있어요. 지금 잘 되는 건 비대면 관련된 회사들, 언택트라고 하죠. 언택트 그런 관련 회사들만 잘 되고 있고, 정통적인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살아날 기업들만 미연준에서 정해준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미연준의 회사채 매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지인들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